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5년 4월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보유국의 실전 충돌이 시작됐고 국경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 속에서 제대로 작동한 무기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주포, 바로 K9이었습니다. SH-15를 앞세운 중국은 불발의 수모를 겪었고 미국조차 감탄한 한국의 기술이 국경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 한 명의 인도군 장교와 한 명의 한국 기술자가 서로 만나본 적도 없이 서로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기술이 아닌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단 1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대한민국 기술자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 감동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카슈미르 국경 부근 인도군 전초기지에서 그날의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밤 11시 30분. 칠흑 같은 어둠이 산악지대를 감싸고 있었죠. 라훌 싱 대위, 제 이름을 호명하는 무전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라훌 대위, 북서쪽 고지에서 파키스탄군 움직임 포착됐다. 즉시 대응 부대 지휘에 출동하라.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또 고지대 작전입니다. 제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임무죠. 하지만 군인에게 선택권은 없습니다. 장비를 챙기며 동료들의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젊은 병사들 눈에서 불안함이 읽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휘관으로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5분 내로 집결. 무장 완료하고 차량에 탑승하라. 말을 마치자마자 첫 포격이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폭발음. 그리고 곧이어 하늘을 가르는 포탄의 굉음. 순간 기지 동쪽이 불꽃으로 밝아졌어요. 파키스탄군의 기습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모두 엄폐. 당장 대응 사격 준비. 저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병사들이 재빨리 움직이는 동안 다음 폭발이 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어요. 머리 위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보급기지가 전멸할 위기였죠. K9 자주포 부대, 즉시 북동쪽 능선으로 이동해 대응 사격 개시하라. 제 명령이 무전을 타고 전달됐습니다. 그때였어요. 기지 뒤편에서 무거운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실루엣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 세대가 어둠을 뚫고 전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무게감 있는 움직임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주포 부대는 놀라운 속도로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험한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포지션을 잡더군요. 그리고 첫 발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쾅! 대지를 울리는 포격음과 함께 포신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첫 발이 적군 진지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포격은 더욱 정확했죠. 적의 포격이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라훌 대위, 적군 화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K9의 정확도가 놀랍습니다. 참모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자주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은 압도적이었어요. 높이 솟은 포신이 밤하늘을 가르며 다시 한번 불을 뿜었습니다. 적의 탄약고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죠.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저는 자주포에 가까이 다가가 작전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자주포 측면에 작게 새겨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한글로 쓰여진 글자였습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건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글을 조금 배웠기 때문이었죠. 순간 멈칫했어요. 우리를 구한 이 거대한 철의 괴물은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K9 자주포의 정확한 화력 덕분에 우리는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전우들이 다쳤지만 기지는 무사했어요.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다시 그 자주포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만든 이 기계가 오늘 밤 우리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자주포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계가 먼 이국 땅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포신에서는 여전히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는 이 거대한 강철 덩어리. 저는 손으로 차가운 장갑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대지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지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죠. 총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어요. 의무실 앞에 서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라지브, 제 부대의 젊은 병사죠. 겨우 22인데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고통에 찬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대위님, 괜찮으십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미트 중이었어요. 제 오른팔과 같은 믿음직한 동료죠. 괜찮아. 그저 생각이 많을 뿐이야. 우린 운이 좋았습니다. 만약 K9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아미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주포에 정확한 타격이 없었다면 지금쯤 우리 대부분은 시체 주머니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거 알아? 어제 자주포에서 한글을 봤어. 제 말에 아미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글이요? 아, 맞다. K9 자주포는 한국산이죠.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지만 원천 기술은 한국의 것입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자주포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K9은 더욱 웅장해 보였어요. 밤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크고 강인한 인상이었죠. 자주포 주변을 천천히 돌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쟁 기술의 정수구나 싶었죠. 그때 운전석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금속판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글과 영어로 된 명패였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방산 책임기술자 이기준. 명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손으로 쓴 듯한 필체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명패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죽음과 맞닿아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남았다면 그 반대편에선 누군가가 죽었을 겁니다. 그것이 전쟁의 잔인한 진실이에요.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눈을 감자 잠이 쏟아졌어요. 꿈에서 저는 다시 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K9 자주포 안에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말했어요. 이건 죽이기 위한 기계가 아닙니다. 지키기 위한 기계죠.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명패가 선명했어요. 이기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만든 이 거대한 철의 괴물이 오늘 밤 저와 제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야겠다고. 작전 종료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경 지역의 긴장은 여전했지만 우리 부대는 잠시 휴식을 위해 본국 깊숙한 곳의 기지로 복귀했어요. 라지브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를 포함한 모든 부상자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편지였어요.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 요즘 시대에는 좀 구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일은 뭔가 손으로 직접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준님께.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쓰고 싶었지만 제 한국어 실력으론 무리였죠. 결국 영어로 쓰기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기계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간단하지만 진실된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던 자주포의 모습, 정확한 포격으로 적의 화력을 제압했던 순간, 그리고 그 덕분에 살아남은 병사들의 이야기까지. 아마도 당신은 설계도를 그리고 기술적 명세를 검토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든 그 기계는 카슈미르의 어느 산골짜기에서 한 부대의 병사들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이런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장에 있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펜을 들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 불가능한 소망일 겁니다. 그래도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당신의 일이 먼 이국 땅에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담아 인도군 라훌 싱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한화방산.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아미트의 도움으로 한화방산의 공식 주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편지를 부대의 우편물과 함께 발송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이런 개인적인 편지가 외국 기업의 기술자에게까지 전달될 가능성은 낮았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인도 국방부 소식지를 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제 편지에 관한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인도군 장교의 감동적인 편지, 한국 방산업체에 전달돼. 아마도 제 편지는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진 모양이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이 편지는 희귀한 감동 사례로 회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편지가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아 기뻤어요. 과연 그 편지는 이기준 씨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부산의 한화방산 공장. 저녁 노을이 깔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연구동 3층 설계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기준 기술자 68세. 내일이면 30년 넘게 일해온 이곳을 떠나는 날입니다. 은퇴를 하루 앞둔 마지막 출근이었죠. 사실 저는 이기준 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로 마치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시점을 바꿔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준 씨는 30년 넘게 자주포 장갑 설계만 했던 사람입니다. 꼼꼼한 성격과 타고난 섬세함으로 방산업계에서는 철의 장인이라 불렸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설계한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현장을 떠나본 적 없는 기술자였어요. 이날도 그는 마지막 검토를 위해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그가 모아온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많은 설계도면, 실험 데이터, 현장 피드백 보고서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기록들이었죠. 마지막으로 K9 자주포의 설계도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가 가장 애착을 가진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그가 개발한 복합장갑 기술은 K9의 생존성을 크게 높인 핵심 요소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설계도를 쓰다듬으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책상을 정리하던 중 눈에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오전에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봉투 위에는 영어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 리 KIJUN HANWHA 디펜스. 의아함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보낸 이는 러훌싱 인디언 아미. 인도군의 군인이었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만든 기계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첫 문장부터 가슴을 울렸습니다. 편지에는 카슈미르 국경에서의 전투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어요. K9 자주포가 어떻게 적의 포격으로부터 그들을 구했는지, 그 덕분에 몇 명의 병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이기준 씨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30년 넘게 자주포를 설계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에게 자주포는 언제나 수치와 재료와 구조로 이루어진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계는 생명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 있었죠. 나는 기계만 만들었을 뿐인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이기준 씨는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걸쳤습니다. 오늘의 퇴근은 평소와 달랐어요. 그의 걸음에는 이상한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의 의문에 드디어 답을 찾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은퇴식에서 그는 이 편지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일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기준 씨의 가정에서는 특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의 은퇴식이자 회사 생활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아내 정미경 씨와 딸 이수진 그리고 아들 이준호가 모두 자리에 함께했어요. 보통 같으면 각자 바쁜 일상 때문에 모이기 힘들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소감 발표는 준비하셨어요?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기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평소와 달리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손에는 어제 받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가족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이기준 씨는 천천히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제 회사에서 받은 편지입니다. 인도군 장교가 보낸 거예요. 가족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기준 씨는 편지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카슈미르 국경에서의 전투, K9 자주포의 활약,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당신이 만든 기계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내 미경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딸 수진이 작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가족들은 지금까지 이기준 씨의 일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한다는 것,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 정도. 때로는 그의 일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에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죠. 30년 넘게 일하면서 내가 만든 것들이 실제로 누군가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기준 씨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습니다. 아들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셨던 거네요. 그 말에 이기준 씨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단순히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를 계산하고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기준 씨의 30년 경력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는 이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은퇴식을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기준 씨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보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기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은퇴를 하루 미뤄야겠어요. 오늘 하루만. 공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회사에 도착한 이기준 씨는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공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실, 실험실, 조립 라인. 30년 동안 수없이 걸었던 이 길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생산 라인에 서서 조립 중인 거대한 기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단순한 철의 덩어리가 아니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호자가 보였어요. 동료들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은퇴식 준비가 다 되었다며 서두르라고 했지만 이기준 씨는 잠시만 더 있겠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이 설계한 장갑판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너는 이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인도로 돌아온 저는 뉴스를 보며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인도- 중국 국경 긴장 고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K9 자주포 vs 중국 SH-15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9의 우수한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라훌 대위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젊은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부대에 배속된 라빈드라 소위였어요. 열정 넘치는 신참이죠. 무슨 일이야, 라빈드라? 대위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순간 긴장이 됐습니다. 벌써 3달이 지났는데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응답이 있다니요. 어떤 소식이지?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기준 씨가 편지를 받으셨고 대위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편지가 실제로 도착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외교 루트를 통해 전달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이기준 씨가 직접 받았을지는 의문이었죠. 라빈드라, 너 한국어 배우고 있다고 했지? 네, 대위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독학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편지 답장이 한국어로 오면 번역해 줄 수 있어? 라빈드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하나방산의 공식 봉투가 도착했어요. 안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라훌 싱 대위님께. 라빈드라가 한국어 부분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기준 씨는 편지에서 제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30년 넘게 자주포 개발에 몰두해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라고 했죠. 이 편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직장날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30년 경력을 가장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빈드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위님, 이분이 은퇴하신 날 편지를 받으셨네요. 정말 운명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편지가 그의 은퇴날에 도착했다니요.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해 이기준 씨를 직접 만나고 싶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군인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기준 씨는 자신이 설계한 장갑이 저와 동료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일이 단순한 기계 설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한마디만 하고 싶어. 라빈드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생크유. 그냥 단순하게 고맙다고. 창밖으로 바라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쩌면 부산의 하늘도 이렇게 맑을까요? 이기준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이름이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한 장의 편지로 이어진 인연이었죠. 편지를 주고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카슈미르 국경에서 내륙기지로 발령받아 좀 더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관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훌 대위,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인도- 한국 방산 기술 교류 행사에 우리 군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신을 그 대표단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이기준 씨가 있는 곳. 제가 정말 그곳에 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영광입니다, 대령님.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대표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위 장교들과 기술 전문가들이었죠. 저는 K9 자주포 운용 경험자로서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편지가 영향을 미쳤을까?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문화, 역사까지. 특히 부산에 대한 정보를 유심히 봤어요. 이기준 씨가 있는 도시니까요. 대위님, 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자리의 기술 장교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 편지 이야기가 부대 내에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네, 있습니다. 이기준 씨라는 분이요. K9 자주포 장갑 설계자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공식 일정에는 하나방산 공장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미 은퇴한 이기준 씨를 만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청명한 하늘이 저를 반겼습니다. 숙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날 부산의 하나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생산 설비와 첨단 기술이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자주포가 카슈미르에서 우리 부대를 구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서로 기술 교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양국 기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경청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K9 자주포의 발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K9 자주포 장갑 시스템의 설계를 책임졌던 이기준 전 수석 기술자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청중석 어디선가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68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기준 씨였군요.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카슈미르 국경에서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해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했던 인도군 라훌 싱대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기준 씨와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감동이 느껴졌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희는 마침내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저희는 깊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이어진 악수였어요. 그 총구는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기준 씨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감사한 건 저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 방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이기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부산 해안가를 배경으로 우리는 나란히 서서 웃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진이 지금 부산의 어느 가정집 거실에도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난 1년 저는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기술과 인간성에 대해서요. 인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나는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도구를 설계하는 사람이 내 생명을 구했다. 세상은 참 복잡하다. 사실 이기준 씨와의 만남은 공식 일정 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조용한 부산의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도 만났죠. 아내 미경 씨, 딸 수진 씨, 아들 준호 씨.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기준 씨의 거실 한켠에는 제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K9 자주포의 설계도 일부와 그가 받은 상장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그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의 편지를 받은 후 우리 가족의 대화가 많이 달라졌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일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방산기업에서 일한다는 것에 약간의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이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통역사의 도움과 간단한 영어로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기준 씨는 자주포 개발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고 저는 카슈미르 국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기 개발자들을 오해합니다. 이기준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해 그리고 불가피한 전투에서 우리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장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귀국 후 저는 부대원들에게 이 경험을 나눴습니다. 특히 신병들에게 무기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루는 이 기계들은 단순한 철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누군가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우리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도 가끔 이기준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은퇴했지만 가끔 후배 기술자들의 멘토로 활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들려주는 저와의 이야기가 젊은 기술자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이기준 씨로부터 새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다음 달에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국 방산기업의 기술 고문으로 델리에서 열리는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저는 휴가를 내서 그를 만날 계획을 세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부산이 있고 그곳에 이기준 씨가 있겠죠.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K9 자주포를 볼 때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진심을 봅니다. 기술 그 자체보다 더 강한 것은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기술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기준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해준 말입니다. 이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한 자주포에 대한민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 너머에는 한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 라훌 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보다 강한 진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